예, 1980년대 후반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첫 사회생활을 한 곳이 출판사였습니다. 그래서 책을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요. 제가 만든 책이 잘 팔리는지 그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책방 나들이를 하다가 우연히 청계천 헌책방 거리에서 창간호와 초판본들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책방 이름이 처음 책방입니다.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처음 나온 책만 모아놓았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단행본의 경우에 초판 일쇄본, 그리고 정기간행물, 신문, 잡지, 사보, 협회보, 기관지, 학술지 이런 것들 맨 처음 나온 것은 창간호라고 합니다. 왜 이것들이 중요하냐면은 창간호를 기획할 때, 초판본을 기획할 때 그 마음 때문이죠. 아마 책을 기획하면서 우리 책은 금방 망할 것이다. 창간호를 기획하면서 우리 잡지는 바로 종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원대한 희망과 포부와 자부와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초판본이 나오고 창간호가 나오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오류들이 눈에 띕니다. 사소한 오탈자로부터 아주 심각한 실수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이 담겨 있고 그것이 2호 또는 2쇄가 되면서 다 없어지거든요. 즉 고쳐집니다. 그런 점에 저는 착안을 했던 것이죠. 즉 날 것 그대로의 역사가 담겨 있는 매체가 바로 초판본이고 창간호다. 즉 사소한 오류까지도 모두 담고 있는, 그렇지만 그걸 만든 사람들의 열정은 오롯이 담겨 있는 그러한 매체가 바로 초판본과 창간호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의 추억을 쓸어 담는 그런 심정으로 초판본과 창간호를 모았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요, 출판 산업이 호황기였어요. 물론 읽을 만한, 볼 만한 매체가 책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그랬겠지만 상당히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었는데 희한하게도 제가 만든 책은 그렇게 잘 팔리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만든 책이 벌써 헌책방에 나돌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헌책방을 기웃거리다가 만난 것이 바로 당시 지성인들이 가장 선호했던 잡지였죠. 그게 아마 뿌리 깊은 나무였다고 기억을 하는데 그 뿌리 깊은 나무 창간호를 발견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1976년에 창간된 뿌리 깊은 나무가 1980년에 폐간이 됩니다. 53호였어요. 군부 독재 정권에 의해서 강제 폐간이 됐는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창간호, 그러니까 1호부터 폐간당한 53호까지 다 모아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이 초판본과 인연을 맺게 된 첫 순간이었습니다. 1961년에 나온 최인훈 선생의 광장 초판본을 구할 때 얘기인데요. 부산 보수동 책방 골목에서 그것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갔죠. 그래가지고 정말 허겁지겁 다른 사람이 먼저 사갈까 봐 정말로 빠른 속도로 달려가서 거금을 주고 사갖고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킷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장 제본을 한 책이었는데 보통 양장 제본한 책은 겉에 재킷을 싸놓거든요. 그런데 그 재킷이 없는 소갈맹이만 사갖고 온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속이 상했죠. 사실은 그 재킷이 있어야만 완전체로서의 초판본이 되는 건데, 그래서 몇 년을 벼르던 끝에 아마 한 4, 5년 걸려서 재킷까지 완전한 책을 다시 구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뿌리 깊은 나무 창간호부터 폐간호인 53호까지 구하는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20년 넘게 찾아다녔지만 완전체로 구비하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우습게도
불과 몇 달 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일괄 소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접하고 인터넷 검색 끝에 그 완본을 다 구했던 기억. 그러니까 사실 초판본과 창간호는 아날로그의 상징인데 결국엔 인터넷이라는 디지털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전체를 구할 수 있었던 그런 아이러니한 일도 있었습니다. 책은 우리가 읽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방송은, 영화는, 드라마는 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악은 듣는다고 하죠. 그런데 듣는 행위나 보는 행위에는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듣고 보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읽는다는 행위는 곧 생각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즉, 읽으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사고력을 드높여주고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게 해주는 데는 읽는 행위만 한 게 없는데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읽는 행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독자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나라 전반적인 사고력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는 수많은 잘못된 현상들이 여기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라도 독서에 관한 정책이 많이 필요하고 또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는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독서는 앞으로도 계속 장려돼야 되고 국가와 사회가 그리고 가정이 앞장서서 독서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방이 사라지는 현상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책 말고도 즐길 거리가 이렇게 많은 세상에 책을 찾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이죠. 하지만 책은 말 그대로 추억 덩어리입니다. 그 속에는 책을 만든 사람, 그 다음에 글을 쓴 사람, 그림을 그린 사람, 사진을 찍은 사람, 나아가 그 책을 처음 접하고 큰 감명을 받았던 독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서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책방이 사라지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숨어 있는 독자들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앞으로 새로운 책방을 살려내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사라지고 없는 걸로 알았던 다양한 아날로그 매체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LP판이라고 하죠. 그것을 찾아서 다니는 수많은 매니아들이 있고 그분들이 또 그 지직거리는 음질에도 불구하고 LP판을 찾아 듣는 모임도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헌책을 찾아서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책방을 열고 나서 전국에서 오시는 수많은 독자들을 만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 헌책방이 살 수 있는 길도 나름대로 생기지 않을까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큰 요즘입니다. 초판본과 창간호는 그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 또 다른 역사를 향한 하나의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들이 산산이 흩어져 가지고 개인별로 갖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소장하고 있는 초판본과 창간호들을 디지털화해서 언제 누가 오든지 특히 연구자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하고 싶고 잃어버린 추억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바로 그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아가서 전국 어느 기관이나 단체나 개인이든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들의 일부를 전시를 하고 싶다거나 또는 임대를 하고 싶다면 그런 경우에도 빌려드릴 용의가 있고요. 그것보다는 제가 있는 이 책방이 그런 분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편하게 추억을 회상하고 자기의 흔적을 찾아보고 또 앞으로의 미래를
구상해보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그런 분들과 더불어서 수많은 추억 속에서 미래에 우리 청소년을 포함한 주인공들이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깨닫고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소중한 공간으로 우리 처음 책방이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